안녕하십니까. 안성현 대표 방정혜사입니다. 오늘 296강은 1세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요새 6월 말까지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는 혜택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있고 중과세 하지 않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노력들 많이 하는데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잘 안 팔리는 것 같고 또 3개월밖에 안 남아서 기간이 짧습니다. 이 연장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요건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1세주택 비과세가 되는 기본 전제를 보면은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과 거주가 2년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니까 2년의 보유기간 내에 2년을 거주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단 거주 이전 이사 목적일 경우에는 현재 거주자한 주택 이외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즉 집 사고 집 팔기다 이런 얘기인데 집을 먼저 팔고 사는 게 아니고 집을 먼저 사고 파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상속이나 결혼, 부모 복량 합가, 기농 등의 경우는 어느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봐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1과 2 1세주택 비과세 요건과 이사 목적 집 사고 집 팔기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9억까지만 비과세를 하고 9억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 비과세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89조 1항 가로 부분에서 일정 기간 초과주택은 제한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딱 있기 때문에 9억 초과주택은 일단 9억까지만 비과세하겠지만 9억 초과는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일반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야 이 비과세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취득원가나 취득세를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최대 30%가 되는 것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이제 여기서 양도세 과세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일반 종합소득 대율인 1,100만 원의 6%부터 5억 초과 42%까지 이렇게 쭉 다단계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 중에서 고가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고가주택이면서도 1세주택이면 9억까지는 비과세 적용하지만 9억 초과부터는 과세한다. 1세주택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집 사기, 집 팔기 1세주택이라 할지라도 먼저 새 집 사고 흔집할 때 흔집이 9억 초과의 경우는 9억까지는 비과세 적용하고 9억 초과부터는 과세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1세주택 비과세 범위에서 9억 원 부분만 적용한다. 주택가부터 작게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9억 원 초과의 금액을 말해요. 자, 고가주택 1세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서는 양도가액 9억까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빼고 그 분모를 양도가라고 분자가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뺀 즉 9억 원까지 초과액에 대해서 이제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장기 특별공제율이 6%부터 30%까지 해당하지만 이것은 1주택이기 때문에 9억 원 초과한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의 비과세급으로 빼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이면 24부터 시작을 해요. 10년 이상이면 80%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는 100%의 비과세 거의 전액 해주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가액에서 9억 원 초과액의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9억 초과액의 장기 특별공제액은 1세주택 고가주택의 경우만 적용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주택이 모르고 더 있다, 오피스텔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세율은 투기, 과열 등 조용지역 내 1세주택에 대해서 이제 일반 종합소득세율에다가 이제 투기, 과열 구역 내에는 10% 내지 20%의 가산하는 것이 중과하는 건데 이 10% 내지 20%의 가산율을 올해 2020년 6월 말까지는
적용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실제의 1세주택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계산 사례를 10년 전에 샀고 당초에 취득원가는 5억짜리가 현재는 15억이다 이렇게 돼요. 보통 10년 전이면 그때는 아마 좀 낮았을 때고, 지금 이제 한참 열분이 붙어서 지금 이제 물론 코로나 등등 또 대출 중대 때문에 많이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15억이라고 치고, 자기가 한 개의 고가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15억부터 5억인지 차익이죠. 시가고 원가니까 차익. 이 10억 차익에 대해서 15억에서 15억 빼기 9억, 즉 이 9억 초과액에 대한 4억 원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4억 원에 대해서 이제 9억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되고 나서 4억 원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4억 원 과세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1세 1주택 비과세 되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준다. 얼마나 빼주느냐? 차익 10억 원에 대해서 아까 이제 15억 원에 대해서 10년 이상부터 이제 80% 적용하니까, 이 10년 이상이라고 쳤다고 치죠. 10년 전이니까 10년 이상이 돼서 80% 적용한다.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거에 차익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 15억 분의 6억이 돼서 이 3.2, 이 4억 원에 대한 80%, 4파 32, 3.2억 원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 한 세대 한 주택의 경우는 즉 집사고 집 팔기를 할지라도 양도가액 4억 원에서 3.2억 원을 뺀 8천만 원이 이제 양도 차익이고,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7,750만 원이 이제 최종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니까 얼마 안 되죠. 이 정도 1억 이하니까 세율이 한 20 몇 프로 구간만 적용만 안 돼서 이제 한 1,50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한 개 고주택인 경우에 있는데 무언가 한 개 더 있어서 시골집이 하나 있던가 잘못해서 오피스텔이 하나 있던 걸 있으면은 이 장기보유, 제대로 된 장기보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4억 원에서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1세 2주택이나 3주택이 되니까 이 9억 초과에 대한 비과세급의 80%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과세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4억 원에서 250만 원을 뺀 3억 9,700, 4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면은 거의 양도소득세율이 한 40% 정도 돼서 한 1억 5천 내지 2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과세가 나온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언가 하나 더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 봤습니다. 제 아는 친구도 굉장히 황당해서 그러는데 뭐가 있었냐 했더니 시골에 뭐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하나 산 오피스에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약 2억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겼는데 구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1세주택 용도세도 고가 1주택, 즉 9억 원 이상의 경우는 이걸 이제 비과세 되는 것이 9억까지만 비과세고 9억 초과는 일반 과세를 적용하는데, 역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긴 있다. 크게 80%까지. 그러나 그것도 적용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정치권에서는 9억이면 이거에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거니까 12억으로 늘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파는 것이 현명하다. 왜? 특별히 고가 중과세인 10 내지 20%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종에서 샀습니다.